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는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남자의 인생 역전극입니다. 바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모든 역경을 딛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근데 이 엄청난 이야기의 시작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곳, 약속은 깨지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셉의 진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보세요. 17살의 노예로 팔려와서 30살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오늘은 바로 이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권력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가장 드라마틱한 여정을 따라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잊혀진 죄수의 희망입니다. 이야기는 파라오의 고위 관리 2명이 갇혀 있는 왕의 감옥, 바로 그곳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요셉도 함께 있었죠. 이 관리 중 한 명이 바로 술 관원장이었어요. 이게 그냥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에 독이 들었는지 먼저 맛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의 목숨을 손에 쥔 최측근 중 최측근이었던 거죠. 그만큼이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자리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관리가 정말 이상하고 불길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아무도 그 꿈을 풀어주지 못하는데 바로 그때 요셉이 나섭니다. 그리고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한 사람에게는 복직이라는 희망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사형이라는 정반대의 미래를 예언해버리죠. 요셉은 이제 곧 풀려날 술 관원장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하나 해요. 나가시면 제발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딱 이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어땠을까요? 네, 자유의 몸이 된 술 관원장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요셉은 또 잊혔습니다.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요. 이제 이야기는 왕궁으로 옮겨가는데요. 바로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파라오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치면서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파라오가 직접 꿈을 꾼 거예요. 그것도 아주 생생하고 찝찝한 불길한 꿈을 2개나 꿨죠. 이집트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현자들을 싹 다 불러 모았는데 웬걸요.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풀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다들 그냥 속수무책이었어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바로 그 순간 술 관원장의 머릿속에 아차 하고 뭔가 떠오른 거죠. 맞다. 2년 전에 감옥에서 만났던 그 히브리 청년. 꿈을 기가 막히게 풀던 그 친구 말이에요. 그제서야 파라오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파라오가 당장 요셉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죠. 정말 한순간에 요셉은 그 캄캄한 지하 감방에서 이집트에서 가장 화려한 왕궁의 눈부신 빛 속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오랜 감옥살이의 상징이었던 덥수룩한 수염도 깎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초라한 죄수의 모습이 아니죠. 드디어 제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그 미스테리한 꿈을 듣기 위해 파라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자, 바로 이 순간부터 요셉의 진짜 실력, 그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은 그냥 꿈 내용은 이겁니다 하고 끝내지 않았거든요. 이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까지 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요셉은 아주 단호하게 파라오에게 말해요. 그 2 꿈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칠 일을 왕께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앞으로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들고, 하지만 그 뒤에는 모든 걸 집어삼킬 만큼 끔찍한 7년의 흉년이 닥칠 거라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요셉은 곧 큰일 날 겁니다 하고 겁만 주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죠. 그는 문제만 알려준 게 아니라 해결책까지 완벽하게 제시합니다. 풍년일 때 수확량의 5분의 1을 미리 저장했다가 흉년이 닥치면 그걸로 버티자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6단계짜리 국가 비상대책을 내놓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노예 출신의 어제까지 죄수였던 사람 입에서 이런 엄청난 지혜와 통찰력이 나오니까 파라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는 완전히 감명받아서 그 자리에서 이집트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릴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그냥 너 총리해라 하고 끝나는 그런 임명이 아니었어요. 파라오는 자기 손에서 권력의 상징인 인장 반지를 빼서 직접 요셉에게 끼워주고요. 총리만 입을 수 있는 최고급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심지어 사브나빠네아라는 이지크식 이름까지 새로 지어줘요. 이건 뭐냐? 한때 노예였던 이방인에게 이집트의 모든 실권을 넘겨주겠다는 완벽한 신뢰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길고 길었던 13살의 고난이 끝납니다. 그리고 겨우 30살의 나이에 요셉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파라오 바로 다음 가는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게 시작된 풍요의 7년 동안 요셉은 아들 둘을 낳는데요. 이 아들들 이름에 정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은 므낫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셨다는 뜻이고요. 둘째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가 고통받았던 바로 이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거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이 가죠. 재미있는 건요. 이 모든 걸 파괴할 것 같았던 끔찍한 기근이 역설적이게도 흩어졌던 요셉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더 큰 계획의 한 조각은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